이재명 정권 2달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은 법인세와 노란보투법 등 반기업 법안을 만들어 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며 중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추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제받는 가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깨어나야 하는 국민들은 좌경화된 미디어와 교육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좌경화된 문화 헤게모니를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화 헤게모니를 깨트리고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9월 10일 대한민국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제가 모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도님이 저희 구독자분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건국전쟁 만든 김도현 감독입니다. 건국전쟁 1도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봤고, 저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가서 여러 번씩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2가 나오는 것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를 다시 제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마음들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은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념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뿌리 내린 가장 대표적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설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서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교회가 뿌리 내렸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이라는 그런 예외적이고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그런 걸출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온갖 뭐 왜곡과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올바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건국전쟁 1편이었고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 덕분에 11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정말 저 평생에 이런 그 관객 수를 이렇게 흥행을 갖다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2번째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영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2024년 그 개봉 직후에 막 언론에서 막 건국전쟁 2편은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질문도 막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 이승만, 인간 이승만 이렇게 그걸 좀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2024년 말서부터 2025년 올해 여러 가지 굉장히 격변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좀 고민하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올바른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어차피 영화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이 사회에 좀 봉사하고 제 뭐 개인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던 차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뭐 거의 뭐 나라가 지금 사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뭐 정권도 지금 막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 이승만이라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좀 진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전달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국전쟁 2는 공산주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중심축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인간 이승만에 대한 얘기보다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는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2는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영상이겠네요. 그렇죠. 예. 좌익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인호 교수님과 저희 그 특집 대담을 했는데,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변화 발전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그분의 입에서도 말씀하시길 대한민국이 너무 공산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를 놓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큰 지도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주의를 빨간색으로 칠해 보면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우리는 진짜 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조그만 점에 불과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섬이에요. 작은 섬나라예요, 정말. 이거를 지켜낸다는 게 이거는 사실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큰 땅덩어리가 있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서부터 시작해갖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까지 물론 지금은 소련은 공산주의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에 유사한 전체주의 체제이고 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잔악할 수 없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체제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대한민국은 이게 붙어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적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거는 이승만의 정말 탁월한 개인적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비전이 한국 사회에 어쨌든 성공한 것이다. 그 기독교 입국론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그리고 단순히 나라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번영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좀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의 혼란.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벌써부터 뭐 이상한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 없는 사람을 풀려나고 선거권, 피선거까지 지금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 너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전혀 무비판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에 공산주의를 배울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한민국이 그거를 좀 알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태어났던 그 시기가 전체가 다 빨강색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지금 띄어져 있는 이 화면처럼 재헌 국회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회복에 대해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계속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 세대에 이어서 이제 386 세대가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2000년도 때부터 청와대 안에 침투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일어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적화됐다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과 지금 준비하는 영화가 많이 오버랩이 됐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지금 정말 적화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한번 우리가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식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대충 먹고 살아도 잘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뭐 무비판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뀐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짓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와 또 뭐 노선도 있고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실일까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의문점을 던져보고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계속 얘기 나와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끊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 뭐
런승만이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뭐 한강다리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 계속 이제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뭐 500명에서 뭐 8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이승만이 뭐 플레이보이였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하와이안 갱스터 뭐 이런 하여튼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욕들이 존재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사실이 그랬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건국전쟁 1편을 만들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한 열 몇 가지, 15가지의 그 논점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에서. 그거 15가지, 16가지를 다 객관적 자료를 다 찾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매도를 할 수 있고 매장을 할 수 있는지 거의 뭐 악마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올바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왜냐 사회가 거짓말이 원칙이 되고 거짓말이 통용되고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과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지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현재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그 입맛에 따라 갖고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조지 오웰의 경고가 한국 사회에다 대입을 시키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다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원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원칙을 회복하는 방법이 객관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필름, 사진, 문서 이런 것들에 정말 엄청나게 매달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살기 때문에 48년도, 77년 전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기록은 남잖아요. 그리고 기록,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래서 결국 기록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지금 이승만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뒤에 그 다리 끊고 간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런승만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탱크가 못 지나가게 끊었을 뿐이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거짓말로 날조하면서 잘못된 왜곡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정부가 들어서고 2-3달 만에 사실 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 가운데 강도님의 영화가 이 타이밍에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이제 개봉을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9월 10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제 전국 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화가 개봉할 거고요. 아직은 뭐 몇 개관이 개봉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영화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럽니까 좀 상업적인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그렇게 뭐 많은 관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 1편 때 10편이었어요. 출발할 때. 우리가 진짜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10편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 개봉관이.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해갖고 그 10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100개가 되고 그 100개가 1000개가 되고 막 이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저는 사실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 만들었어요. 정말로. 이 영화를 정말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그 분들이 저는 20, 30대 젊은 분들이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은 이 젊은 층에게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를 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지금 성찰하고 깨닫고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의 좀 미래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양분 뭐 이렇게 고민거리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참 한강다리 요거 관련해 갖고 재미난 거 하나 얼마 전에 찾았는데 KBS 역사전을 그날 그리고 노컷뉴스 이런 데서 이제 한강다리 폭발하고 치면 다리가 하나 나와요. 다리가 이렇게 터지는 거. 그거 그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리 이번에 찾았어요. 건국전쟁 2 리서치하면서. 그 다리는요. 북한에 있는 성천강 다리예요. 성천강 다리. 성천강 다리를 미군이 폭파시킨 자료를 한강다리 폭발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이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공중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한강다리라고 성천강 다리예요. 성천강 다리. 제가 이번에 아주 객관적 자료를 출처까지 해서 다 찾아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근본에서부터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지금 자각하고 성찰하는 20, 30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좀 구원하지 않을까. 저는 희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영화 만들 겁니다. 예. 진짜 젊은 세대를 깨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언론이 귀와 눈을 다 막고 있고 100년 전쟁 그 다큐멘터리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작용화된 이 미디어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꿋꿋하게 그 길을 걷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셔서 제가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어느 순간 해야 될 것 같은 뭐 사명감? 너무 거창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서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나 또는 이런 영상 작업에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좀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이 작업을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매번 힘들고 어려워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뭐라 그러니까 뭐 고난이 항상 닥쳐오죠. 뭐든지.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용기를 좀 내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전작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동유럽에서 가깝지도 않아요. 동유럽에서 그것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는 영화인데 그거 16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영화는. 그런데 극장에서 배급했는데 2,750명 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왔겠습니까, 이게. 가까운 데도 아니고 동유럽인데. 근데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 여기 이제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는 그거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하나로 여태까지 35년 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계속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용기를 좀 내셔서 계속
작업을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위해서도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9월에 개봉하는 이 영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보고 한국의 교인들이 많이 보고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손난대 자유비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힘없는 작은 나라, 가난한 인생길에서 나에게 보여진 아버지의 길, 사랑의 길, 그 십자가, 나는 그 길에서 당신도 만났고 빛도 없던 어둠 속 그 어둠을 밝혀준 나의 빛, 나의 꿈, 사랑의 그